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뭔가를 동해상으로 자주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군 보란 듯 북한 신방사포 재원까지 공개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사진 보시죠. 사진 보시면 요 윗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북한 방송이 공개 사진이나 방송에 나왔는데요. 나머지 보면 궤도 차량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앞에 지켜보고 있는 모습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개하면서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막 얘기를 해줍니다. 이 방사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난 2일 쏜 발사체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동식 발사대의 화력도 대폭 증강, 중국 방사포 기술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에 뭐라고 재원을 소개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뭐 뜻보다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구나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 당국이 밝힌 거예요.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시험 사격 목적이 방사포탄의 고도 억제, 수평 비행 성능과 궤도 변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 폭발 위력 검증이다. 뭐 이렇게까지 막 설명을 해요. 굉장히 무슨 군 전문가가 설명하는 것처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북한 또 신형 방사포 발사. 그런데 우리는 계속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래요. 북한은 방사포다. 우리는 탄소미사일이다. 그럼 북한이 방사포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미훈련 현재 계산된 무력 시위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군 당국 규정을 반박하는데 신무기로 뒤진 공군 전력을 대체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회담 합의 위반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는 한미 훈련이 진행되는데 북한이 또 뭔가를 쏠 수 있다. 이 훈련에 또 반발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정 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Short-range missiles, I have no problem.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se are short-range missiles. They're very standard. 네, 박성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다. 가벼운 거다. 뭐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박성진 기자. 방사포입니까? 탄도미사일입니까? 뭡니까 이 정체가? 이게요. 요새 무기 발전 수준을 보면 이 방사포하고 예. 이 탄도미사일의 구분이 모호해진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방사포의 이 탄도 부분을 방사포가 또 이 GPS 장치까지 달고 예. 시크 기능까지 갖고 있다면 이건 사실상은 이 미사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크루즈 미사일입니까? GPS까지 달려 있으면요? 예, 요새 그 방사포 자체가 이제 GPS가 목표물 찾아가게끔 하는 게 그런 게 또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예. 지금 이게 지금 약간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우리 예. 군 방어 체계가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방사포 같은 경우는 포병 전력이기 때문에 예. 우리 육군 포병 전력으로 이게 방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의 그렇죠. 패트리어트라든지 요격 기능으로 하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또 이제 300mm라든지 이거 섞어 쌌지 않습니까? 북한이요. 이 경우는 혼동스럽기 때문에 어떤 체계로 이거를 이게 방어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2010년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러시아가 발사할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그때도 이스칸데르를 발사하면서 예. 거기 또 방사포를 300mm 방사포를 같이 발사를 했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뭐 섞어 쏘문이라 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지 혼동을 예. 주기 위한 것이죠. 예. 이게 ADD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방어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아니 알아보신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이 사거리가요 우리 남한 전역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가까이 더 길게 가면 일본 근처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인 위험인데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저번에도 예.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실전이 벌어지면은 선제 공격이 가장 이게 효율적인 것이죠. 근데 예. 우리는 이제 소위 이 선제 공격이 힘들기 때문에 예.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방어 무기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데, 요격 체계를 갖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근데 현대전에서 창과 방패 싸움에서는 이 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냥?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예.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발도 안 맞고 적을 응징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죠. 예. 이게 사실은 이게 팔을 내놓더라도 이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그런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방어 전략에서 너무 과도한 방점을 두는데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잠깐 했는데 그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우리는 위협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 용인, 비난 자제 부탁. 이 뭡니까 지금 이건 또. 우리가 위험한데. 교도통신에 따르면요. 일본에게 그 미사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일본에 요청했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회담 판 안 깨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북일 정상회담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발끈하고 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 우리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자기들의 국가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예. 트럼프는 미국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거리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결국엔 이 정도에서 얼버무려서 결국 북한을 슬그머니 핵보유 국가, 그리고 핵 동결로 끝내는 것이 아닌가. 예. 이것이 가장 두려운데 사실 일본도 미국이 어느 정도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거기에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결국 우리는 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앉아야 하는 상황이니 예. 결국에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사실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아까 박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결국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예.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먼저 때린다면 우리는 사실 전멸의 사회로 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결국 미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 쉽지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대비가 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양심입니다. 강릉의 한 해수욕장. 하지만 사진만 봐선 여기가 쓰레기장인지 모래사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속초인데요. 오랜 축구장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 조명이 양심에도 불을 밝혔는데요. 해변이 밝아지니 쓰레기는 절반, 음주와 흡연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플라이보드입니다. 아이언맨이 현실 세계에 등장한 걸까요? 프랑스의 한 발명가가 자신이 개발한 소형 비행보드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륙해 35km를 22분 만에 날아서 영국에 착륙한 건데요. 발판에 5개의 엔진이 달린 이 보드, 최고 시속이 14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있겠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폭염 경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도심 모습인데요. 붉은색은 높은 온도, 푸른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럼 청계천의 모습은 어떨까요? 물에 담근 다리는 파랗지만 앉아있는 계단과 빌딩은 온통 붉은색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른다고 하죠. 예보대로라면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됩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활동 중간 휴식과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 영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